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반면에 근로정신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기도 하고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2020년 5월 최근에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에서도 공장에 다녀온 할머니 정신대라는 발언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되었는데, 근로정신대가 무엇이고 위안부와 어떻게 다른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소송을 걸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 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또 기업에 맞서 싸우게 된 한 양심적인 일본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간의 보루입니다. 보루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구축물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보루를 떠올리면 최후의 보루처럼 무엇인가로부터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수단 같은 의미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보루는 인간으로서 또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 양심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의 부제는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유족과의 교류입니다. 그리고 책 표지를 넘기면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바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아 저자 야마카와 슈헤이는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인으로서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마카와 슈헤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책의 저자인 야마카와 슈헤이는 평범한 일본 사람이지만 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도토쿠 공장에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로서 군용기 생산에 동원되었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제강점기부터 현대 한국의 역사에까지 걸쳐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과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 그리고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행한 강제와 폭력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회복적 연대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고 매주 금요일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사죄를 촉구하는 금요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일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존경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평범한 일본인이었던 작가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골프가 취미였던 슈헤이는 1992년 여름 회사 동료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에 있는 한 다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김중곤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어 강사였던 김중곤은 자연스럽게 슈헤이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고, 첫 만남이었지만 슈헤이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김중곤은 일제강점기 당시 여동생이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야기를 마치며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헤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중곤을 만나러 다시 제주도에 오게 됩니다. 여러 번 만남을 지속하면서 슈헤이는 김중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한국의 근현대사와 맞물린 김중곤의 인생을 알게 됩니다. 슈헤이는 김중곤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던 도중 근로정신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게 되는데, 이때 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카시 마코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가 추도 기념비를 건립하고 나고야 소송 지원회를 만들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중곤과 이야기를 하며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고 다카하시 마코토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투쟁으로부터 뜨거운 마음을 느낀 슈헤이는 소송 투쟁에 동참하며 2008년 11월 11일 최고재판소 상소가 기각될 때까지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 집회를 열며 그들만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가 김중곤을 만나서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해 알게 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투쟁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형식은 에세이에 가깝지만 책의 절반이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인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와 한일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말합니다. 조선이 해방된 이후 한반도 남부를 장악한 미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협력한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시켰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전쟁 특수 효과를 받는데,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반공체제를 옹호하고 일미 안보조약을 맺는 등 일본의 무장을 돕고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피해자의 시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잃고 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책 중간에는 아사히 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며 미국도 또한 일본의 역사적 건만증을 도운 공범자인 것은 분명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정신 때 소송 과정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밝히면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두 나라가 어떤 입장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 지배와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 연행 등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었고 국가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 해결 확인이라는 내용에 대한 해석을 넣고 한국은 외교보호권 포기, 일본은 개인 청구권 포기라고 말합니다. 불법 행위와 책임은 인정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청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의 속마음을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작가가 김중곤에게 다카하시 마코토의 신문 기고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곤은 마음속으로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나는 수치심으로 가슴이 달아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답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카와 슈헤이의 양심과 이런 국경을 뛰어넘는 공감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일본의 야마카와 슈헤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정치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고 또 이것에 영향을 받는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근로정신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서독 전 수상 브란트가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을 외교적 포즈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있다. 그렇다면 포즈라도 좋다.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일본의 수상은 존재하지 않는다.